여러분, 마냥 60만 원짜리 안경을 맞춰도 해결되지 않던 침침한 눈이 집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67살 김말수님은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다가 오늘 알려드릴 이 세 가지 습관으로 한 달 만에 시력을 0.3에서 1.0으로 회복했습니다. 안과를 찾는 60대 환자의 90%가 이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데 정작 엉뚱한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돈 쓰지 마세요. 오늘 영상만 따라 하시면 집에서 시력을 맑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 주치의 의학 박사 김태영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소중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눈이 다시 밝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면 당연히 노안이 왔거나 백내장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김말수님의 사례처럼 수십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를 맞춰도 해결되지 않던 흐릿한 시야가 수술 없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눈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을 감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의학적 사실 하나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은 수정체가 아닙니다. 바로 눈의 가장 바깥 표면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막, 즉 눈물막입니다. 안과학적으로 이 눈물막은 우리 눈의 첫 번째 렌즈 역할을 수행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 좋은 카메라 바디를 가지고 있어도 맨 앞에 끼워진 렌즈 표면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 사진은 뿌옇게 나옵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안쪽의 망막이나 시신경이 아무리 건강해도 빛을 처음 받아들이는 눈물막이 균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시력이 떨어졌다고 병원을 찾는 중장년층 환자 10명 중 9명은 실제 눈의 도수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 눈물막이라는 첫 번째 렌즈가 깨져서 생긴 굴절 이상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구건조증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눈이 뻑뻑한 증상이 아니라 시력의 질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광학적 질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물막은 두께가 고작칠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층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얇은 막이 각막 표면의 미세한 울퉁불퉁함을 매끄럽게 덮어주어야 빛이 올바르게 굴절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관리가 소홀해지면 이 막이 부분적으로 말라버려 마치 가뭄 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괜찮다가 오후가 될수록 혹은 무언가에 집중할수록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현상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막이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렌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여성분들이나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에는 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김말수님, 역시 처음에는 백내장인 줄 알고 덜컥 겁을 먹으셨지만 정밀 검사 결과 수정체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각막 표면이 거칠어져 있었고 눈물막이 3초를 버티지 못하고 깨지는 심각한 건조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눈물막이 이렇게 쉽게 파괴되는 걸까요?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눈이 뻑뻑하다고 해서 무작정 물 성분에 안약만 넣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물막이 유지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물을 덮어서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물은 단순히 짠 물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의 점액층, 중간의 수성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지방층이라는 세 가지 성분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뤄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바깥에 있는 지방층, 즉 기름막이 코팅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컵에 물을 담아두면 시간이 지나 다 증발해버리지만 그 위에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막을 쳐두면 며칠이 지나도 물이 그대로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름샘 기능이 떨어지고 좋은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되면 눈물의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시력 저하와 침침함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눈에 물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이 무너진 눈물막의 구조를 다시 재건하는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구조를 이용하여 이 기름막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각각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 질 좋은 기름을 생성하며 막혀있는 기름 배출구를 뚫어주는 단계별 솔루션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인공 눈물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아마 댁에 처방받아 두시거나 약국에서 사둔 인공 눈물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인공 눈물을 언제 넣으십니까? 대부분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질 때, 즉 불편함을 느낀 후에야 찾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면 효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공 눈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호제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엔진 오일이 다 타버리고 나서 보충하면 이미 엔진은 망가진 뒤입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전에 미리 오일을 쳐줘야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함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눈물막이 파괴되어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인공 눈물을 넣는 타이밍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를 선제적 점안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눈이 가장 건조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눈을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 순환이 멈추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눈 표면이 가장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눈을 억지로 뜨고 비비는 행동은 거친 사포로 유리창을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둔 인공 눈물을 한 방울 점안하는 것, 이것이 시력 회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에 넣는 인공 눈물 한 방울은 밤새 말라버린 각막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하고 윤활유 역할을 하여 눈을 부드럽게 뜨게 도와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에 느껴지는 뿌연 증상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과 연동하여 점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하느라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면서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에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기상 직후, 그리고 매 식사 후 3번, 이것만 지켜도 하루 4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에 들어있는 다회용 인공 눈물에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보존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장기간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각막 세포 독성을 유발하여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치료하려는 것이지 독을 넣으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공 눈물이 우리 눈에 부족한 수분을 급하게 채워주는 소방수 역할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습관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튼튼한 댐을 건설하는 기초공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인공 눈물을 열심히 넣는데도 돌아서면 금방 눈이 다시 뻑뻑해진다고 호소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눈물을 가둬두는 기름층의 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것보다 내부에서 생성되는 성분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흔히 혈액순환이나 두뇌 건강을 위해 드시는 영양제로 알고 계시겠지만 안과 의사들이 건조증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영양소 1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에 함유된 EPA, EPA와 DHA, DHA 성분이 우리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 즉 마이봄샘의 염증을 억제하고 분비되는 기름의 성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다는 속설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도쿄 의과대학 안과 연구팀에서 안구 건조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오메가3를,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눈물 증발 속도가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눈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환자들이 느끼는 자각 증상, 즉 눈의 시림이나 이물감 같은 불편함도 4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인공 눈물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우리 눈 속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건강한 눈물막의 기름은 마치 올리브유처럼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액체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이 기름이 마치 굳은 버터나 치약처럼 끈적끈적하게 변질됩니다. 이렇게 변한 탁한 기름은 배출구인 마이봄샘을 막아버리고 간신히 나오더라도 눈물 표면에 고르게 퍼지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바로 이 굳어가는 기름을 다시 찰랑거리는 맑은 기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작용을 통해 기름샘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눈물막을 코팅하는 기름의 질을 최상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김말수님께서 한 달 만에 눈이 덜 마른다고 느끼신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내적인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오메가3나 먹는다고 다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과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섭취량과 종류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시력 회복을 위한 하루 권장 섭취량은 최소 1000mg에서 2000mg 사이입니다. 시중에 파는 저함량 제품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품 뒷면에 영양 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고르실 때는 체내 흡수율이 높고 불순물이 적은 RTG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 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동물성 오메가3의 경우 중금속 오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소형 어류에서 추출하거나 식물성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EPA와 DHA의 합이 충분한 고순도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섭취 타이밍 또한 인공 눈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 즉 지용성이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속쓰림이나 비린내, 트림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야 음식물 속의 지방과 섞여 우리 몸에 쫙 흡수됩니다. 김말수님처럼 아침 식사 후 한 알, 저녁 식사 한 알, 이렇게 나누어 드시는 것도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챙겨 드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섭취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맵기 생선을 굽고 식단을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질 좋은 영양제로 꾸준히 보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눈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지속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인내심입니다. 오메가3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성분으로 교체되고 체질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4주, 길게는 12주 정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비로소 요즘 인공 눈물 넣는 횟수가 좀 줄었네 하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주 먹어보고 별 효과가 없다며 중단하시는데 이는 물을 끓이다가 99도에서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김말수님도 처음 한 달은 반신반의하며 드셨지만 꾸준함이 쌓여 결국 눈물막이라는 렌즈를 복구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오메가3를 올려두시고 밥 먹고 물 마시듯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분을 채우는 인공 눈물과 수분을 지키는 오메가3까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고 만들어내도 그 기름이 나오는 출구가 꽉 막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수도꼭지가 녹슬고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넣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행해야 하는 물리적인 치료법입니다. 안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수십만 원을 받고 해주는 시술의 원리를 그대로 집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술에 버금가는 이 방법,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는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눈꺼풀을 닦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눈썹 뿌리 근처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의 입구가 무려 위아래 합쳐 50개나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이 입구에 노폐물이 쌓이고 분비되지 못한 기름이 굳어서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게 됩니다. 마치 여드름이 모공을 막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막힌 구멍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기름이 눈물막으로 도달하지 못해 증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고 예민한 기름샘 구멍을 안전하게 뚫을 수 있을까요? 바늘로 찌를 수도 없고 손톱으로 짤 수도 없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한 열과 마찰의 과학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를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꼭 따라해 보십시오. 하루 단 5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시력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눈꺼풀 청소의 첫 번째 단계는 굳어있는 기름을 녹이는 온찜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혀있는 기름샘 속의 기름은 딱딱하게 굳은 버터와 같습니다. 이걸 억지로 짜내려고 하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연약한 눈꺼풀 조직에 상처만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을 가해 액체 상태로 녹여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물기를 짠 후
눈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때 온도는 우리 천보다 약간 높은 40도에서 45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기름이 녹지 않으니 목욕탕, 온탕 정도의 따뜻함을 유지해 주십시오. 요즘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눈 전용 찜질팩이나 팥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찜질 시간은 최소 5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1, 2분 정도로는 눈꺼풀 깊숙이 있는 마이봄샘까지 열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5분 정도 눈을 감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명상하듯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 과정만으로도 눈 주변의 혈액 순환이 빨라지고 꽉 막혀 있던 기름들이 스르르 녹아 배출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기름이 충분히 녹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눈꺼풀 마사지로 넘어갑니다. 녹은 기름을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어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무작정 비비는 것이 아니라 마이봄샘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 결대로 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이용해 진행합니다. 위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은 위에서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검지로 위 눈꺼풀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마사지 해줍니다. 반대로 아래 눈꺼풀의 기름샘은 아래에서 위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 속눈썹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야 합니다. 이 동작을 각각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십시오. 이때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구를 누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눈꺼풀 피부를 가볍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사지가 제대로 되었다면 눈앞이 잠시 뿌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막혀있던 기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눈물막을 덮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내 기름샘이 드디어 뚫렸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할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대망의 속눈썹 뿌리 닦기입니다. 마사지로 짜낸 기름과 눈꺼풀 가장자리에 엉겨붙은 노폐물, 각질,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화장품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기껏 짜낸 기름이 다시 입구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세정제가 중요한데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전용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눈꺼풀 전용 세정제나 티슈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구하기 어렵다면 댁에 있는 베이비 샴푸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일반 비누나 샴푸는 눈에 들어가면 자극이 심하므로 순한 유아용 샴푸를 물에 칠 때 3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깨끗한 면봉이나 거즈에 이 희석액이나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적십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한 손으로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 속눈썹이 난 뿌리 부분, 즉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마치 양치질을 하듯 좌우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눈을 찌를까봐 겁이 나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만큼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닦아낸 면봉을 보면 노랗게 묻어 나오는 기름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3단계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궈내야 합니다. 세정제 성분이 눈에 남아있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어프어프 세안을 해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 즉 온찜질, 마사지, 세정까지 다 합쳐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샤워하시면서 습관처럼 하시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이 아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귀찮기도 하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김말수님 또한 처음에는 남자 체면에 무슨 눈 화장 지우는 것처럼 이런 걸 하냐 며 멋쩍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이 주만 참고 해보십시오. 이 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떠지는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사라지고 마치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던 이물감이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보면 눈의 흰자가 맑아지고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이 봄샘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깨끗하고 질 좋은 기름을 쉼 없이 뿜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과 전문의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매일 저녁 집에서 하는 이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비싼 영양크림을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눈꺼풀을 청소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입니다. 눈이 맑아야 세상이 맑게 보이고 세상이 맑게 보여야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습관 기억나십니까? 첫째, 눈이 마르기 전에 미리 넣는 인공 눈물. 둘째,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층을 복구하는 오메가3 섭취. 셋째, 막힌 기름샘을 뚫어주는 눈꺼풀 청소. 이 3가지는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력 회복 시스템입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완벽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인공 눈물로 물을 대주고 오메가3로 기름의 재료를 공급하고 눈꺼풀 청소로 그 기름이 나오는 길을 터줘야 비로소 우리 눈에 눈물막 렌즈가 완벽하게 복원되는 것입니다. 김말수님이 0.3에서 1.0이라는 기적 같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간 실천한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루틴을 챙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간단한 하루 실천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제 스마트폰에 캡처 기능을 준비하시거나 메모지를 꺼내 주십시오. 복잡한 의학 이론은 다 잊으셔도 좋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루 루틴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말수 님이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한 달간 지켰던 그 시간표, 여러분의 눈을 맑게 되돌릴 기적의 루틴입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둔 인공 눈물을 양쪽 눈에 한 방울씩 점안하십시오. 밤새 말라있던 눈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눈 건강의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물을 드실 때 오메가3 영양제 하나를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입가심을 하듯 인공 눈물을 한 번 더 점안합니다. 영양제 먹는 것을 자꾸 깜빡하신다면 식탁 위 수저통 옆에 영양제 통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점심 식사 후입니다. 오전 내내 일하고 활동하느라 지친 눈을 위해 인공 눈물을 점안하여 수분을 충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눈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눈물막이 가장 많이 파괴되는 마의 시간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인공 눈물을 넣고 1분만 휴식하십시오. 이 1분의 휴식이 남은 하루의 시력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식사 후입니다. 아침에 오메가3를 못 드셨다면 이때 드시고 인공 눈물을 한 번 더 넣어주십시오. 여섯 번째, 저녁 샤워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눈꺼풀 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샤워기에 따뜻한 물이나 온찜질로 눈의 피로를 풀고 기름을 녹인 뒤 세안하시면서 눈꺼풀 가장자리를 꼼꼼하게 닦아주십시오.
양치질을 안 하고 주무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눈꺼풀 청소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필수 위생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취침 직전입니다. 주무시기 바로 전에는 일반 인공 눈물보다 점도가 높은 겔 타입이나 연고 타입의 인공 눈물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눈물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점도가 높은 제품이 밤새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어떠십니까? 듣기에는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하루 생활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꾸준함과 의지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제 나이가 이미 70인데 이제 와서 관리한다고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네, 무조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으며 눈물막은 우리가 환경만 만들어주면 언제든 다시 복구될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흐릿한 눈으로 남은 여생을 답답하게 사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고 좋아하는 책과 신문을 마음껏 읽고 아름다운 풍경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기쁨. 그 당연한 행복을 되찾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말수 님도 처음에는 다 늙어서 무슨 호강을 누리겠냐며 포기 상태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경 없이도 깨알 같은 성경책을 읽으시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장 약국이나 마트에 들르셔서 무방부제 인공 눈물과 오메가3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눈꺼풀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한 달 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의 풍경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내 증상과 너무 비슷하다거나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침침했던 눈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시력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안과 의사들만 알고 있는 눈 건강의 핵심 비밀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맑아지는 그날까지 저 김태영 박사가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밝은 눈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